자,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인칭 대명사인 뭐 she 뭐 이렇게 다 써 있어. 그런데 가끔 이런 걸 되게 약간 꼼수로 푸는 애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 진짜 잘못된 습관이거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번은 쉬고 B번은 쉬고 C번도 쉰데 D번은 허잖아.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D번이 정답 아닌가요?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A, B, C는 무슨 격? 주격. 근데 D번은 무슨 격? 소유격이잖아. 그치? 그래서 막 이런 걸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격은. 알겠습니까? 문법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뭐 격이 틀리다고 뭐 정답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볼게요. 자, 일단 A번의 she는 누구를 의미해? 응? A번의 she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그치? 즉, 누구야? 선생님이죠. 그쵸?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B번 she도 당연히 누구죠? 선생님일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푸는지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근데 지금 C번의 she는 누굴까? 응? C번은 누굴까? 30초 드릴게. 빨리 찾아봐. C번의 she가 누굴까? 뮤티처? 자, 잘 봐, 얘들아. 앞에 언급된 고유명사가 누구밖에 없어, 지금. 여기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지. 됐어? 그러면 일단 이 사람 둘 중에 한 명일 건데 일반적으로 엄마도 여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뭐 she로 받을 수는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해석을 해봤을 때 당연히 자 엄마에게 뭐를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까이 걸어 오셨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같이 걸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웃으면서 말했대. 그러면 가까이 다가와서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일 수밖에 없지. 왜? 여기는 누구일 테니까? 엄마일 테니까. 그치? 됐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 있게 봤다면 사실 my mom은 계속해서 이렇게 my mom으로 표현하고 있어. 맞지? 그치? 그리고 자 B번에도 지금 전체적인 B번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my mom으로 표현하고 있어. 즉 she라는 인칭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선생님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 봤을 때 나는 처음에 머뭇거렸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뭐로 진행되고 있어? 자, 이것도 30초 줄게. 시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초 드립니다.
시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before과 after의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치? 이러면 같은 선상의 she는 단일 인물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she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구절절 다 해석해도 어차피 맞출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시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칭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시는 new teacher를 의미하겠죠. 그쵸? 네, 새로운 선생님.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D번도 그렇고 알파벳 D번도 그렇고 아까하고 동일한 인물이고요. 됐지? 네. 그 다음에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별표. 자, 요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지? 무조건 적으세요. 플로우 싸움이야. 다시 한번 연습할게.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은 뭐다? 마침표만으로 구성된다면 뒤에 무슨 내용 나와야 돼?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치? 자, 내용의 플로우를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but이나 yes이나 또는 however 같은 역접의 접속사가 필요해. 그치?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아니라는 거야? not A라는 거야. 그런데 자, 잘 봐. 하나 더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여기 마침표가 찍혔어. 그러면 여기는 A가 들어가야 돼? not A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많이 연습했죠? 네, 여기는 다시 not A가 들어가야 돼요. 맞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결국 플로우 싸움이라는 건 뭔가 계속 좋았다 했는데 갑자기 나쁘대. 근데 버과 하이버 예시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았다 했는데 버시나 하이버나 예스로 플로우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계속 좋대. 그것도 플로우하고 안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러기엔 앞서서 일단 뭐는 알아야 된다? 단어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뭐 단어 주소도 모르면 안 되죠? 무슨 뜻입니까? 다시요. 무슨 뜻이에요? reproducing. 응? 일단 producing이 무슨 뜻이에요? 생산하다. 그럼 re는? 재생산하다. 그치? 다시 만들다. 됐죠? 네. 그 다음 자, intense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자꾸 뭔가 강렬한이라고만 외워. 그치? 그러니까 뭔가 스트롱의 개념 같은데 그쵸? 네. 자, 무슨 뜻이 있다? 굉장히 집중적인 이란 뜻도 있어요. 그쵸? 집중적인. 알겠죠? 집중적인. 됐니? 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C번 중요한 단어죠. suspension 무슨 뜻이죠? 조사하다? 의심하다? 그건 스펠링이 이거고 suspect고 이게 의심하다고. 그치? 네. suspension은 suspect와 아무 관계없는 뜻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정지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stop. 됐죠? 그래서 자, suspension은 정지라는 뜻인데 동의어가 좀 중요합니다. 정지하다 뭐 있어요? 스탑. 그거 말고 그래, 그 뭐 맞긴 한데 그 초딩어휘 말고 이제 여러분들 자꾸 고딩어휘에 자꾸 접근해야지. 정지하다 H를 시작하는 단어. 그렇지. 뭐라고? 홀드 아니에요. 홀드 정지하다. 홀드 그러니까 약간 중지하다는 뜻도 있기는 한데 완전 멈추다는 아니죠. 이 뜻이 멈추다는 뜻이야. 왔어? 네. 축하해. 왜요? 승급했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네. 그래서 요일은 원래 월급 그대로 할 거지? 네. 열심히 하자.
안녕히 계세요. 너 근데 너 자꾸 숙제 안 해오고 그러면 너 승급 취소할 수도 있어. 열심히 할게요. 알겠지?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hurt 이게 멈추다, 정지되다라는 뜻이야. 자, 그다음에 passive 무슨 뜻이죠? 부가적인? 수동해란 뜻이지. 수동해. 그치? 여러분들 문법에서 수동태 배우죠? 수동태가 영어로 뭐야? 물론 뭐 다음 중 뭐 수동태 영어 표현을 고르시고 뭐 이런 건 나오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수동태가 영어로도 모르면 안 되지. 왜냐면 모고 지문에서 문법과 관련된 지문 나오면 가끔 나오거든. 수동태가 영어로 passive voice예요. 알겠지? 보통 voice를 우리가 목소리라고 하는데 태라는 뜻이야. 알겠니? 태라는 뜻은 뭐죠? 모양이야, 모양. 알겠지? 그러면 수동태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그럼 능동태도 있어요. 능동태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야. 근데 그게 능동태라고 인지를 못해. 오, 잘했어. 자, 수동해와 반대인 능동해라는 뜻은 active voice죠. 그치? 능동태. 근데 액티브를 여러분들 보통 활발한이라고만 외우잖아. 그치? 능동이란 건 뭐죠?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활발한다는 것도 결국 그거의 파생어라고 보면 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알파벳 2번 predict 이건 무슨 뜻이죠? 예측하다. 뭐 이건 기본 어이고. 됐지? 자, 그럼 플로를 한번 볼게. 자, 봅시다. You may think of. 자, 동의어 많이 외워야 돼. 동의어를 많이 외우는 게 독해에선 유리하죠. 그 이유가 뭐야? 어려운 단어로만 구성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거 딱 한 단어만 알아. 그러면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OX 문제가 아니잖아, 얘들아. 영어 시험은. 그치? OX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무조건 딱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잖아. 한 문제만 풀어서 이거 맞으면 대학 가고 틀리면 뭐 못 가고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최소 45문제를 풀어야 돼. 맞니? 그럼 45문제에 얼마나 많은 지문이 있고 그럼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서로 바뀌겠어. 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어떤 단어를 외웠는데 그냥 그 단어의 그 뜻만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지문에 나온다면 그건 해석이 되겠지만 그거와 동의어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 동의어를 모르면 그 원래 표제의 뜻을 알고 있어도 써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동의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think of는 당연히 뭐뭐를 간주하다 여기다야. 동의어 뭐 있어요? regard 있죠. regard. 그치? look upon 있죠. look upon. 또 consider. 그렇죠. consider. 또 refer to 있죠. 그치? 이게 다 무슨 뜻이다?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얘들아. 문법으로 따졌을 때 뭐 as를 써야 되나 이건 문법인 거고. 알겠니? 얘네가 다 무슨 뜻이다? think of, regard, look upon, consider, refer to가 해석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네 다 해석 어떻게 해? A를 B로 생각하다야. 쉽게 얘기하면 구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A고 뭐가 B야? 그렇지. 가운데 이제 누가 나뉘는 거야? as가 있는 거죠. 그럼 as 왼쪽 부분이 A, as 뒷부분이 B. 됐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문장조차도 해석이 정확히 안 돼. 봐봐. You may think of war games as just entertainment. 짧잖아.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war game, 전쟁을 뭐라고 생각한다? 이건 뭐죠? 오락이죠. 오락. 그치? 즉 전쟁 게임을 오락이라고 생각한다. 됐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많은 목적의 역할을 한대. 그러면 잘 봐. 정답하고는 상관없지만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 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긍정의 개념일까 부정의 개념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누는 거야. 엔터테인먼트가 작가가 바라봤을 때 긍정의 개념일까 부정의 개념일까? 그렇지. 왜? 왜? 벗이 있잖아. 근데 뒤에 훨씬 더 대단한 거래.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거지. 그러면 벗이 있기 때문에 앞쪽은 뭐에 대한 개념이야? 나쁜 개념이야. 네거티브 플로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작가는 최소한 이 지문에서 이 단어는 뭐로 바라보고 있다? 네거티브 단어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전쟁 게임을 그냥 막 전쟁 게임 한다 단순히가 오락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락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전쟁 게임은 옛날부터 존재했고 언제로? 그렇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장군이었던 이 사람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끊어주고, 그렇죠? 네, 뭐를 사용해서? 돌을 사용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뮬레이트는 쉽게 얘기해서 연습이야, 연습. 그치? 즉 우리가 게임은 지금 현대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존재했다? 옛날 옛적부터 우리가 존재했다. 뭐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게임이란 게 존재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게임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막 하는 거, 핸드폰을 통해서만 하는 거지만 옛날부터 게임이 존재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전의 게임은 어디에 집중했어? 자, 배틀필드의 컨디션을 reproducing, 재생산하는데, 그럼 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네이버는 reproducing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 몰라? 몰라. 보자마자 재생산했구나. 이거 잘못된 추론이야. 니네 어떻게 알아? 그치? 힌트를 항상 생각해야 돼. A번이 맞는지의 힌트는 어디 있느니? Y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지? 됐죠? 즉 현대 게임은 전략에 집중을 해. 그치? 그렇다면 이거와 이게 무슨 구조? 대립 구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현대 게임은 전략에 집중하지만 옛날 게임은 어디에 집중한다? Battlefield. 뭐죠? 전장의 상황을 집중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리프로듀스를 여러분들이 자꾸 재생산이라고만 외우면 오히려 1번부터 틀릴 수도 있어요. 재생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재현이라는 뜻도 있죠. 그치? 재현하다. 됐죠?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하고는 달리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연습 게임하고는 다르게 unlike는 different고요. 자, 얘는 enable 그냥 쉽게 뭐라고 해석하면 돼? can이야.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decision making.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어디에서? 압박 속에서. 됐지? 그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같은 플로우잖아. 그치? 됐죠? 네, 그래서 B번도 맞고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누가? 참가자들이 grasp 중요한 단어예요. 네. 무슨 뜻이죠? 그래, 잡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네. 진짜 집중. 피지컬적으로는 붙잡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abstract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완벽 동의어가 뭐죠? understand야. 알겠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집중적인 훈련들은 그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결정했던 무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그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뭐가 된다? 깊어진다.
됐지? 그러면 이런 거 딱 나오기 딱 좋지. 뭘로 나오기 좋아? 우리 빈칸 추론 연습했잖아, 그치? 여기에 빈칸 뚫건, 저기에 빈칸 뚫건. 여기 빈칸 뚫으면 저 단어를 보고 뭘 골라야 돼? 언더스탠딩 골라야 되고, 저기 빈칸 뚫으면 이 단어를 보고 저기 뭐 골라야 돼? 그래프 고르면 되죠, 그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어떤 가능한 한 위협과 또는 남을 승리할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대. 올돌저 나옵니다. 자, 비록 당연히 전쟁 게임이라는 거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실제 플레이어들을 뭐한다?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일시적인 disbelief를 뭐한다? 정지하게 만들어. 여기까지 자신들의 disbelief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불신인데 불신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만 보면 불신을 정지시켰는지 아니면 불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였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힌트는 어디 있다? 뒤에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경험이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알겠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이게 진짜 실제처럼 느껴졌어. 그렇다면 나는 그거에 관해서 트러스트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트러스트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 경험이 진짜처럼 느껴진다라는 건 트러스트, 그걸 신뢰한다는 얘기고. 알겠지?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중, 막 이런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 뭔가 사기꾼 같아. 그치? 그래서 나 별로 이 물건이 뭐 가짜 같아. 그럼 가짜 같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얼의 개념이 트러스트와 동의어라는 개념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가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러스트가 나오려면 불신을 멈춰야 돼? 불신을 계속 안고 가야 돼? 그렇지. 불신을 멈춰야 트러스트가 되지. 불신을 계속 안고 가면 안 믿는 거잖아. 됐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집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상 이 게임에 관련돼서 무슨 얘기야? 도움이 된다라는 포지티브 플로우였어요. 맞지? 그치? 이 게임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락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파악하고 뭐 신뢰를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자, 이제 잘 봐. 그들은 요구합니다. 어떤 참여를? 수동적인 참여를. 그러면 수동적인 참여라는 건 당연히 말해서 사실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무슨 플로우야? 실질적으로 프레스펜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전쟁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막 이해를 잘 한대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건 액티브한 거야? 패시브한 거야? 액티브한 거지. 나는 막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막 자리에 앉혀가지고 야 이거 빨리 해가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당연히 요 단어가 뭐가 돼야 돼? 액티브가 돼야 되는데. 됐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런 플로우가 사실 그냥 직독직해 하면 뭐 갑자기 무슨 계획이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뭐 제목이나 심경 변화 정도는 자, 제목 문제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소거법 이용해야지. 자, 윗글의 제목으로 뭐한 거, 적절한 거 뭐예요? 일단 키워드가 뭐야? 그렇지. 이제 그 정도 키워드 잡을 수 있겠지? 지금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게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단순한 플로우야. 사람들은 게임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단순히 오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굉장히 뭔가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키워드가 뭐야? 게임이죠. 그렇지? 그러면 일단 소거법 이용해서 게임 중에서 골라야지. 게임 중에서 골라야지. 게임 중에서 골라야지. 그치? 일단 3번, 4번 고르면 바보.
됐죠? 됐니? 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글이 계속 무슨 플로우로 가고 있어? 긍정의 개념으로 가고 있어.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게 전략으로서의 긍정적인 포구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쵸? 네. 즉, 언제부터 유명해졌는가는 알 수가 없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5번을 오답으로 많이 골랐는데 10초 준다? 아니 30초 줄게. 이 단어 때문에 얘가 정답이 아니야. 5번은 딱 한 단어 때문에. 그 단어가 얘일까 일단 월게임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30초 들었잖아. 자꾸 생각해야 돼. 자, 뭐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 그러면 모두를 위한 그냥 과거일 뿐인가? 라는 말은 결국 지금은 해당이 돼야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 네.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틀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신경변화 문제는 쉬웠으니까 맞췄을 거고. 네. 8, 9, 10번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자, 우리 가리키는 대상 다시 한번 해볼게요. 12번. 네, 지금 얘가 누군지 그 위에다가 써보세요. 하나하나 다. 정확히 찾아야 돼. 제가 오면 할게.
그냥 하자. 자, 이건 사실 아까보다 더 쉬웠어요. 왜? 아까는 막 그나마 처음부터 엄마냐 선생님이냐 엄마냐 선생님이냐 두 개가 언급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나마 약간 좀 애매했는데 얘는 1인칭인 I 빼고 누구밖에 안 나왔어? 맥스밖에 안 나왔어. 얘는 맥스일 수밖에 없어. 맞지?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지금 B 기준으로 앞에 누구밖에 안 나왔어? 맥스밖에 안 나왔으니까 맥스일 수밖에 없어. 맞지? 그치? 그리고 C번 기준도 당연히 얘기지만 she는 아닐 거 아니야. 엄마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누구밖에 없어? 맥스밖에 없으니까 얘도 맥스겠지. 됐지?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가 봤더니 이제 얘가 등장한다. 그쵸? 그러면 이건 이제 맥스가 아니라 얘일 가능성도 조금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봐봐. 한 단락에서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야. 인칭대명사를 막 섞어 쓰지 않아. 잘 봐. 패러그램을 나눌 때 Not everybody can be Barbie Fisher. So my mom said she knew her. I always wanted to write the Barbie Fisher, the mysterious and brilliant chess champion. 그 다음에 Fisher,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I,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잘 봐. 여기에서 맥스로 나왔지. 그치? 맥스밖에 안 나왔지. 그치? 여기는 또 이 패러그램 안에서는 누구밖에 안 나왔어? 피셔밖에 안 나왔지. 그치? 그렇다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 D번. 그치?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지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아이들이 약간 패턴을 잘 모르니까 그래. 봐봐 얘들아. 화면 봐봐. 앞에 지문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여기 영태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어쨌든 그 다음에 계속 물어보는 희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영태일 수밖에 없어. 맞지? 그치?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가는데 영태도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진영이도 나오고 예를 들어 뭐 메리도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나마 얘일까 고민해야 되는데 어차피 앞쪽에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100%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으로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야. 인칭대명사를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거 간단한 문법 설명해 줄게. 잘 봐. 가끔 이래. 예를 들어 메리가 나왔어. 근데 쉬가 나왔어. 탐이 나왔어. 희가 나왔어. 과연 얘는 메리고 얘는 제인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어. 알겠어? 얘는 탐인데 희는 잭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어. 인칭대명사는 앞에 언급됐던 명사 그대로 무조건 쓰는 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알겠니? 알겠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 뭐 분사구문 정도 간단한 문법 정도는 알지? 분사구문은 뭐가 똑같을 때 쓰는 거야? 주어가 똑같을 때 쓰는 거잖아. 근데 봐 얘들아. When Mary came home. 메리가 집에 왔을 때 그녀는 뭐를 했다? ate the meal. 밥을 먹었다. 이걸 아이들이 되게 웃긴 게 잘 봐.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주어를 빼고 쟤를 분사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보자마자 얘는 누굴 수밖에 없다?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조건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무조건 뭐 해야 돼? 빼줘야 돼. 분사구문의 주어는 똑같으면 무조건 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가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쌤, 메리가 집에 왔는데 메리의 여동생이 있었어. 근데 메리의 여동생이니까 걔도 여자니까. 근데 메리가 집에 왔을 때 메리의 여동생이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어는 메리지만 여기 주어는 메리의 여동생이니까 둘이 다르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인칭은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야. 단 하나의 예외 있어. 뭐죠? 다시 야 I는 I일 수밖에 없잖아. U도 U일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해돼? 메리도 she일 수밖에 없고 잭도 he일 수밖에 없는데 위도 우리일 수밖에 없잖아. 딱 누구?
대인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복수인칭 때문에. 제 말 이해되세요? 대인은. 알겠니? 그래서 대인은 쭈루루룩 가다가 또 뭐 댐이 나왔는데 얘네 둘은 모일 수가 있다. 다를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문법으로 가볍게 오늘 뭐 독해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문법으로 활용하면 같은 문장 내에서 이런 거 이제 제기대명사도 마찬가지야. 같은 한 문장 내에서 I가 보였는데 미가 보여. U가 보였는데 유가 보여. He가 보였는데 힘이 보여. She가 보였는데 헐이 보여. We가 보였는데 us가 보여. 같은 문장 안에서 이렇게 주격과 목적격이 둘 다 동시에 보인다.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맞아 틀려? 무조건 틀려. 왜? 똑같을 수밖에 없어. 맞니? 그러면 똑같을 때 쓰는 게 뭐야? 이런 목적격이 아니라 더 못 쓰는 거야? 제기되면서 쓰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I, you, he, she, we는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문장에 저렇게 두 개 보이면 무조건 제기되면서 써야 돼. 문법적으로는. 하지만 뭐는? 대인은 문맥에 따라 얘네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됐죠? 이해되시죠? 왠 줄 알아? 이유를 말해볼까? I, you, he, she, we는 전부 다 뭐야? 사람이잖아. 대인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대인은 무조건 사람만 만든다고 생각해. 왜? 맨날 해석을 뭐로 하니까? 그들이라고 해석하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한 번도 더 읽었어요? 당연하죠. 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 사과 5개 있어. 야 너 저기 사과 5개 갖고 와서 먹어. 그거 뭘로 받아? 개디 대명사로? 아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대명사로 뭘로 받아? 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은 아니니까 I, you, he, she, we 이런 걸로 못 받아. 맞지? 그치? 근데 사물은 뭘로 받는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it으로 받는다고 배웠잖아. 맞지? 근데 it은 뭐야? 몇 개? 한 개잖아. 근데 사과가 한 개면 it으로 받겠지만 사과가 여러 개라며. 그럼 그 사과가 여러 개인 거를 it으로 받자니 또 뭐가 안 맞아? 스위치가 안 맞잖아. 걔네 뭘로 받아 그러면? 그래 걔네 대의로 받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대의는 그들은 이라고도 해석하지만 그것들은 이라고도 해석하죠. 알겠지? 아 대의가 사람만 받는 줄 알았어?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사물도 받아요. 알겠죠? 됐지? 네. 자, 그 다음. 자, 제목 문제. 자, 우리 오랜만에 연습해볼게. 찾아내야 돼. 이 지문 지금 1분 드립니다. 주제문 찾아보세요. 이 지문, 주제문. 저번에 함축음이 추론도 연습했지만 주제문은 정확히 찾아야 돼. 1분 드립니다. 주제문 찾아보세요.
주제문 정도는 찾아야겠죠? 읽어봤나요? 왜 쌤이 일부러 이거 주제문 찾으라고 했을까? 중요한. 아 그래 중요한데 왜? 너무 뻔하잖아. 주제문 뭡니까? however 얘죠. 그치?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거와 연결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할 거야. 자 시작할게요. 자 도시에서의 삶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치? 뭐가? 생명체가 커뮤니케이트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끊어주고 얘네 다 생명체죠? 자 얘네가 도시 또는 도시 근처에서 살고 있다면 뭐를 하는데 시간을 별표 요런 한 단어 잘 해석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됐지? 이거 내가 왜 동그라미 쳤을까? 이거 무슨 뜻이야? 부정어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저번에 부정어 써줬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라고.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해. 니네가 no, never, not 이것만 부정어가 아니야. 부정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여기다 써. 얘들아 부정어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 영어에서 10개나 있어. 되게 많지. 그치? 쌤 no, not, never만 부정어 아니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말해봐.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부정어. 방금 레스 했잖아. 또 any는 아니에요. any는 부정어 아니에요. any는 네가 지금 어떤 문법이라니까 이냐면 any는 부정문에서만 쓰는 거지. any 자체가 부정어는 아니죠. 예를 들어 뭐 I like anybody. 나는 누구나도 좋아할 수 있다. 좋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없어? 힌트 주세요. 어? 힌트 주세요. 힌트. 시간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할게. 외워. 이거 부정어야. 이런 거 독해서 나오면 낫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되게 많아. 리들이 적은이란 뜻이 아니라 부정의 뜻이에요. 또 hardly, scarcely, rarely, very, seldom, only when. 됐죠? 그 다음 lest, unless, without, otherwise. 독해서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부정어예요. 알겠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뭐는 알아? no, not, never는 알지, 그치? 자,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부정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밥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rest에서 어떻게 해? rest,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안 한다는 얘기잖아. unless에서 어떻게 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 without 해서 어떻게 해? 뭐뭐 하는 거 없이. 그거 없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 otherwise 해서 어떻게 해? 그렇지 않다면. 그거 내가 안 한다면. 짐이 되세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가 음식을 찾기 위해 시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얘기야. 도시 근처에 있는 동물들은. 됐죠? 그 이유가 뭐야? 얘는 어차피 음식에 접근이 가능해. 됐지? 왜? 뭐 사람들이 도시니까 막 사람들이 뭐 먹다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다라는 건 그들의 feeding areas가 뭐다? 먹이 영역이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지는 거죠. 그치? 먹이 영역이 작아지니까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travel far. 더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치? 됐죠? 네.
또한 그들은 에너지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에카스탐2 중요한 단어죠. 동의어가 중요하다. 아는 사람? 쌤 저는 표절 뜻도 몰랐는데요. 뭐 그럴 수 있지. 무슨 뜻이야? 익숙하다. 그쵸? 익숙하다. 동의어 뭐 있죠? be, use, to, ing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됐지? 네, 몸만데 습관이 되다. 자, 그러면 그들은 또 에너지를 뭐 하는데? 저축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왜? 인간 존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줄인다? flee는 무슨 뜻이야? 도망이죠, 그치? 인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인간을 별로 안 무서워한다는 얘기잖아. 도망갈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도망갈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됐죠? 자, 예시 갑니다. 그렇다면 무슨 예시가 나오겠어? 동물들이 사람 보고 별로 안 도망가. 뭐 이런 거에 예시 나오겠지, 그치? 자, 예를 들어 토끼와 다람쥐 어디에? 도시의 토끼와 다람쥐들은 encounter 만납니다. fewer 미안해. 아까 안 써줬다. 야, 하나 중요한데. 이것도 부정어예요. 알겠습니까? 됐지? 네. 그러면 자, 포식자를 그치? 네. 자, 더 적은 포식자를 마주친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포식자가 많으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근데 도시에 있는 얘네는 포식자가 많겠어 적겠어? 적지. 왜? 그만큼 안 위험하니까 도시에서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는 거잖아. 인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됐지?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없다라는 뜻의 부정어겠죠. 됐지?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 컴마 위치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이거 무슨 뜻이죠? 조심 경계인데 잘 봐. 아까 레스 뭐라고 배웠어? 부정어지. 그러면 포식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얘네가 뭐 할 필요가 없냐면 별로 조심할 필요가 없대. 경계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 포식자가 많으면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포식자가 없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포식자가 없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 포식자가 많으면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잡아먹히는데. 지금 이해되세요? 야, 내 눈앞에 막 사자랑 호랑이랑 졸라 돌아다니면 나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심해야지. 뭐 호랑이랑 싸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문장을 봐서 그들이 별로 조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얘네를 잡아먹을 포식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얘기죠. 되셨죠? 됐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자, 그래서 얘네는 뭐를 보호받는다? 커다란 지역도 보호받고 그리고 그런 포식자의 위협도 dealing with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뭐죠? 야, 자꾸 처리한다라고 해석하지 마. 자꾸 처리한다라고 해석하니까 그냥 단순히 do 한다라고 생각하잖아. solve야, 해결이야. 알겠지? 그래서 포식자의 위협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요한 이유인데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뭐를 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뭐 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사는 스트레스를 자 집중 그러면 야생은 당연히 여태까지 말했던 시리와 대립 구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야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도시에 사는 애들이 야생에서 사는 스트레스를 도시에 사는 애들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받으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잖아. 야생에서 사는 거랑. 야생에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겠어? 아까 윗문장에 언급했듯이 먹이 찾으러 졸라 돌아다녀야 돼. 두 번째, 뭐 한다?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니까 계속 막 조심해야 돼. 이건 와일드잖아, 그치? 도시와 대립구조니까, 맞지? 근데 도시에 사는 애들 아까 뭐 할 필요가 없다? 음식 찾으러 막 멀리 돌아다닐 필요도 없었고 포식자들 때문에 막 조심할 필요도 없었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네가 이 스트레스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됐지? 그럼 얘는
이 스트레스 못 견뎌. 나 야생으로 돌아갈래.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however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은 downside. downside가 무슨 뜻이죠? 불리함. 됐지? 또는 side effect. side effect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단어 좀 외워라. 알겠지? 단어 미친듯이 외워야 돼. 알겠죠? 부작용. 됐어? 부작용.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글이 왜 이게 주제문이야? 여태까지 그러면 다 무슨 내용이야? 동물들이 도시에서 사는 게 너무나 해피해 보여. 맞지? 그치? 야생에서 살면 막 잡아먹힐 위험성도 많고 막 음식 찾아 막 졸라 돌아다녀야 되는데 도시에 사니까 동물들이 너무 해피하다. 그럼 과연 이 글의 주제가 동물들은 도시에 살아야 한달까? 아니라는 얘기죠. however 그러나 도시에서 함께 사는 거는 뭐가 있다? 불리함 또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지. 왜? 질병들이 빠르게 퍼질 수도 있고 또 그 그룹 안에서 치고받고 fight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야생 동물들은 이러한 disadvantage 이런 불리함, 부작용 때문에 결국 얘네는 도시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걸까? 이것에 관련된 대답으로서 정답으로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봤지. 도시랑 시골 사이에 사는 동물을 오소리를 얘네는 뭐하고는 다르게 컨트리사이드는 어디에 가까워? 도시냐 시골이냐 어디로 가야 돼? 화살표 위로 가야 돼? 저 옆으로 가야 돼? 됐어? 야 이게 도시야. 이게 도시. 알겠지? 됐죠? 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소리는 도시 오소리하고는 다르게 뭐를 가지고 있다? 도시 오소리들은 lose relationship. 관계가 느슨해. 자 그러면 얘네가 관계가 느슨한지 관계가 굉장히 깊은지 요거만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밑줄의 플로우의 의미는 다른 곳에서 찾는 거야. 알겠지? 아까 우리 이거의 힌트 다 이런 거 어디서 찾았어? 여기서 찾았잖아.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거고 얘네가 조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식자들이 없는 거고 얘네가 함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견디는 거고 맞지? 그럼 얘도 어디서 찾아야 돼? 그래 여기서 찾아야지. 얘네는 모처럼 보이지 않아. 서로 관심이 없대. 그럼 서로 관심이 없대. 서로 care 보살펴 주지 않는데 그럼 서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거야. 관계가 굉장히 느슨하다는 거야. 느슨하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느슨하다는 거는 관계가 깊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안 친하다는 얘기잖아. 왜 안 친하니까 서로 관심이 없지. 됐지? 그러면 루스도 맞아요. 자 그래서 도시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음식은 외부의 음식은 당연히 그 그룹을 뭐하게끔 만든다? 불필요하게끔 만든다. 마지막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응? 먹이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됐죠? 네. 그러면 먹이를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도시에 사는 애들은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도시에 사는 오소리와 시골 사는 오소리를 뭐 해봤다? 비교해봤다.
자, 그렇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도시는 몇 시간? 24시간 뷔페처럼 느끼겠지. 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됐지? 그러니까 계속 그룹핑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지. 얘네는 서로 안 친해. 근데 안 친해도 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굳이 막 무리지어 다닐 필요가 없어. 알겠니? 군데군데 먹을 게 넘쳐 흘러.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왕따처럼 살아도 돼. 란 얘기잖아. 그럼 오히려 그룹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 알파벳 2번. 그치? 됐죠? 네. 아시겠죠? 알겠지? 네. 됐지? 그러면 자 제목 갑니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시. 그치? 도시. 도시의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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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됐죠? 네. city. cities는 아니고요. 됐죠? 그러면 최소한 몇 번? 여기랑 여기 중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됐지? 그러면 결론이 뭐였어? 결국 도시에 사는 애들은 별로 먹을 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굳이 몰려댕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 정답이 몇 번? 4번이죠. 그렇지? 됐죠? 1번은 완전 반대죠. 환경의 피해자, 희생자가 된대. 아니야, 여기 살기 좋아.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그치? 됐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낱말 플로어 싸움도 했고요. 됐지? 자, 오케이. 뭐 요거 뒤에 거는 어차피 요것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자,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고등 내신 문제 딱 몇 개만 풀어볼게요.